자, 이번 시간에는 마지막 챕터지? 행렬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할 텐데, 행렬이 예전에 있던 수학에서 잠깐 사라졌다가 다시 등장을 한 건데, 다시 등장했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어려운 파트들이 많이 빠졌거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제일 부담 없는 단원이야. 진짜 거의 계산만 할 줄 알면 되고, 뭐, 물론, 뒤에 가서 나중에 조금 어려운 문제라든지 응용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긴 할 텐데, 어, 편하게 들어도 괜찮을 것 같아. 일단 기본적으로 행렬이 뭔데, 우리가 행, 열, 학생들이 대부분 들을 테니까, 학생들 같은 경우 이제 조회 시간이야. 이럴 때, 자, 열 맞춰 줄 서라. 이런 말 많이 하지. 자,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건데, 행은 가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로. 우리가 가로, 세로 부르지. 세로 가로라고 안 부르잖아. 보통은 가로부터 먼저 말하니까, 행도 마찬가지야. 행을 먼저, 열을 나중에. 그래서 열 맞춰 서라 하면 보통 이제 선생님들이 여기 서서 자, 줄 서 이렇게 하는 거. 1분단, 2분단, 3분단 이런 것처럼 그게 행렬이라고 부르는 거. 그리고 각각의 이런 숫자들 있지. 얘를 우리가 행렬의 성분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소, 뭐 X좌표, Y좌표처럼 몇 콤마 몇 표시하는 거 이런 거. 오케이? 성분이라고 표시하는 거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표 자체를 우리가 데이터화 시키려면 행렬로 만들어서 데이터화 시킬 수 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행렬을 배우는 건데, 뭐 일단은 뭐 기본적인 것들은 뭐 중요하진 않고요. 잠깐 우리가 행렬도 되게 다양한 행렬이 있거든.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자, 행이 2개고 열이 3개인 행렬이지. 우리가 얘를 2 곱하기 3 행렬이라고 불러. 여기 보이나? 2 곱하기 3 행렬이라는 소리는 행이 2개고요. 열이 3개다. 이런 뜻이야. 괜찮지? 자, 그 다음에 그러면 2 곱하기 2 행렬 혹은 3 곱하기 3 행렬 이런 행렬도 있지. 즉 가로랑 세로랑 똑같잖아. 이런 행렬을 우리가 정사각 행렬이라고 불러. 됐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2 곱하기 3 행렬입니다. 라고 답해주면 되겠고, 얘는 2 곱하기 2 행렬 또는 2차 정사각 행렬 이렇게 부른다 소리지. 어렵지 않죠? 뭐 그냥 고개 끄덕끄덕 하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성분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텐데요. 자, 이것도 특별한 게 아니야. 자, 성분 우리가 좌표도 그렇지만 1,1 이런 식으로 표시하지.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행열이야. 첫 번째 행, 첫 번째 열 1,1이라고 표시를 한다면, 자, 그러면 지금 여기서 1,1 성분 뭐야? 여기 말하는 거지. 1,1. 쉽게 말해서 우리 좌표는 여기서 봐서 이렇게 증가한다고 치면 행열은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증가한다고 보면 조금 편할 것 같아. 알겠지? 자, 그러면 그러니까 여기가 앞에 게 말하는 게 몇 번째 행인지, 그 다음에 뒤에 게 몇 번째 열인지 그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2 곱하기 3, 2,3 성분이 뭐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두 번째, 세 번째 F 말하는 거지. 이렇게 찾아라는 소리야. 그리고 우리가 기호로는 1,1 뭐 이렇게 표시하기도 하지만 1, 2 이런 뭐냐? 첫 A라는 행렬 중에서 1행 2열이 뭔데요? 그러면 지금 1행 2열 같으면 B 말하는 거지. 이렇게 적어주라는 소리지.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두 행렬이 서로 같을 조건. 자, 행렬이 같다는 소리는 쉽게 말해서 둘이 똑같다 소리야. 그러면 우리가 동류항 기억나? 쉽게 말해서 AX 플러스 B는 CX 플러스 D다. 그럼 우리가 어때? 얘끼리 같고 얘끼리 같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 똑같아. 두 행렬이 같으면 같은 성분끼리는 같아야 됩니다. 라는 뜻이야. 그지? 그러니까 지금 얘는 1, 1 서로 같을 거고 2, 2 서로 같을 거고. 그럼 이제 문제 보기 보면 바로 이해돼. 아, 쌤 A가 마이너스 1이네요. C가 3이네요. D가 0이네요. B가 9네요. 이런 식으로. 뭐 지극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어렵지 않게 다 풀리지. 그렇게 푸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 보자. 쉽거든.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행의 모든 성분의 합, 행, 가로. 이 행의 모든 성분의 합 다 더하면 1이지. 그 다음 3열, 하나, 둘, 3열의 모든 성분의 합 다 더하면 15 나오겠네. 간단하고 2,1 성분, 즉 2행 1열 2 적어두고 1,3 1행 3열 7 두 개를 곱하래. 답 14 나올 거지.
그 다음에 자 2, 3, 2행 3열 여기 말하는 거네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3행 2열 8 말하는 거네 이 두 개를 빼래. 따라서 마이너스 9. 간단하죠? 답 확인. 1, 15, 14, 마이너스 9. 끄덕끄덕 되지? 밑에 것도 딱 그 정도 수준이거든? 어렵지 않아. 조금 익숙해지기까지만 조금 시간이 걸릴 뿐, 뒤에 가서 나중에 이제 행렬의 곱셈을 배울 텐데, 곱셈 같은 경우가 조금, 계산이 일반적이진 않아. 그때만 조금 조심하고, 덧셈, 뺄셈 같은 경우는 그냥 상식대로 풀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자, 2번도 마찬가지야. 아, 얘는 나한테 성분의 일반식을 줘놓고 나보고 행렬을 직접 구하래. 그럼 구해보자. 자, 일단은 이거 보면 아, 행은 1, 열은 3, 즉 나보고 1 곱하기 3 행렬 구하라 소리지. 자, 그러면 이렇게 펼쳐두고 띵띵띵 이 세 칸 빈칸을 채우세요 라는 소리니까, 자, 1부터 가보자. 1 넣으면 3 빼기 2 1이고, 그 다음에 1, 2 넣으면 3 빼기 4니까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1, 3 넣으면 3 빼기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3. 완성. 간단하죠? 자, 그럼 두 번째. 얘는 두 개가 같으면 1 적으래. 잠깐만. 실수했다. 1, 2인데, 즉, 2 곱하기 3 행렬 구하라 소리지? 아, 그러면 한 칸 더 그려야 되는구나. 이렇게. 그럼 땅땅땅. 마저 채우자. 그럼 얘는 2 곱하기 1 행렬이지. 즉, 2,1이니까 2 넣고 1 넣으면 6 빼기 2, 4. 그 다음에는 6 빼기 4. 그럼 6 빼기 6. 이렇게 채워 넣을 수 있겠지. 그 다음에 2번 바로 갈게. 얘 같은 경우는, 즉, 행과 열이 같으면 1, 1, 2, 2. 얘는 1로 적으래. 그 다음에 그게 다르면, 즉, 이거 말고는 전부 다 0으로 채우래. 어렵지 않지, 이것도?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죠? 뭐, 이것도 612번을 당황할 필요가 전혀 없지. 왜냐면 시키는 대로 하면 돼. 예를 들어 볼게. 자, 1, 1. 1에서 1로 가려면 어때? 1에서 1? 길이 없지? 빵. 2에서 2도? 빵. 3에서 3도? 빵. 일단 빵빵빵 채워놓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야? 1행 2열이니까 1에서 2로 가고 싶어? 1에서 2로 가고 싶어? 몇 가지? 3가지. 여기다 3 집어넣어라 이런 소리야. 알겠지? 그러면 당연히 2에서 1 가는 것도 어때? 똑같지. 3가지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어떤 걸 유추할 수 있냐면, 이 대각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서로 대칭이지. 왜냐면 2에서 1로 가는 거나 1에서 2로 가는 거나 방향만 다를 뿐 똑같잖아. 경우의 수는. 그 뜻이야. 자, 그럼 1에서 3으로 가볼까? 1에서 3 두 군데. 두 가지. 가면 반대로 3에서 1도 두 가지지. 따라서 여기 2면 반대쪽 여기도 2가 되겠네. 마지막으로 2에서 3 한 가지밖에 없지. 여기도 한 가지, 여기도 한 가지. 이렇게 빠르게 채워 넣을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괜찮죠? 자, 다음. 자, 그 다음 것도 마찬가지. 서로 같대. 그러면 성분끼리 서로 같다고 했죠? 그러면 3a-2b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5b 플러스 1, b 플러스 c. 그 다음에 5a-1이 4가 돼야 된대. 그럼 여기서 우리 구할 수 있는 거는 구해버리자. 넘어가면 5가 될 거고, a는 1. 그럼 a1 여기다가 쏙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b는 마이너스 4. 그럼 b가 2인 것도 구해질 거고, b인 거 여기다 집어넣으면 c가 3인 것도 바로 구해지겠네. a, b, c 다 구했지.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죠? 성분끼리 같다. 여기도 특별한 거 전혀 없으니까 뭐 기껏 해봤자 연립 혹은 2차 방정식 수준의 문제밖에 안 나올 거니까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두 행렬을 덧셈 뺄셈 혹은 행렬에다가 몇 배를 곱할 건데, 자, 간단한 거 당연하겠지만 같은 놈끼리 계산할 수 있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안 된다고. 나는 2 곱하기 3이야. 2 곱하기 2야. 근데 얘랑 2 곱하기 3. 이런 애들은 계산할 수 없다고. 같은 애들끼리만 계산할 수 있어.
알겠지, 일단. 즉, 덧셈 뺄셈 이야기하는 거야, 지금. 그래야지 우리가 성분끼리 같이 비교를 하지. 자, 보지 마시고요. 바로 숫자로 볼게. 자, 두 개를 더하면 어때? 그럼 당연히 같은 것끼리 더해. 같은 것끼리 더해. 같은 것끼리 더해. 같은 것끼리 더해. 이렇게 구해주는 거지. 너무 간단하지? 빼기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당연히 같은 애들끼리 빼면 되지. 5 빼기 2, 3. 0 빼기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빼기 4, 마이너스 5. 3 빼기 마이너스 6, 9. 이런 식으로 행렬 표시해주면 되겠지. 어렵지 않지? 자, 그 다음에 덧셈의 성질. 교환법칙, 결합법칙, 성립한대. 즉, 이 말은 우리가 추가로 배울 거 없단 소리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다항식에서의 덧셈, 뺄셈이랑 똑같아.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란 소리야. 근데 내가 아까 잠깐 언급을 하긴 했는데, 곱셈 같은 경우는 어때? 이때 결합법칙, 교환법칙이 성립하지가 않아. 뒤에 가서 설명을 할 건데,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이지. 알겠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 조금 뒤틀리는 경우가 생기거든. 그러니까 실수만 조심하면 돼. 자, 지금은 이제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냥 덧셈, 뺄셈에 대해서만 배울 거니까 오히려 더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소리지. 뭐 증명한 건데 사실은 실제로 해보면 되잖아. 내가 여기서 이거를 더하나 vs 여기서 이걸 더하나 똑같이 5 더하기 2, 2 더하기 5는 7이지. 그래서 덧셈은 상관없다는 소리야. 즉 거꾸로 더해도 상관없다. 그 다음에 야, 먼저 더하나, 얘를 먼저 더하고 나중에 얘를 더하나, 아니면 이것 먼저 더하고 나중에 얘를 더하나, 어쨌든 더하기잖아. 그죠? 그러니까 신경 쓸 필요 없다. 반복. 그럼 영행열은 그냥 쉽게 말하면 모든 성분이 0으로 채워져 있는 행열입니다 라는 뜻이야. 그치? 보면 알겠지만 다 0으로 채워져 있지. 그러다 보니까 영행열은 뭐야? 그냥 0인 거야. 우리가 1 더하기 0은 그냥 1이지. 마찬가지로 뭐 어떤 행렬 더하기 0 행렬은 무조건 어떤 행렬 그대로 나오게 되는 거지. 특별한 거 전혀 없고. 그 다음 마이너스 A래. A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였다. 소리는 그냥 전부 다 마이너스 붙이면 돼. 모든 성분에다가. 오케이? 응.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거. 마이너스 A로 구하래. 그럼 마이너스 A를 붙였다 소리는 전부 다 마이너스 다 갖다 붙이세요 라는 소리야. 그렇지? 1번 보니까 어때? 너무 당연한 말이지. 그 다음에 얘도 어때? 나보고 X를 구하래. 우리 다항식 구할 때 X 구할 때 어떻게? B 절로 넘기지. 그러면 X는 A 빼기 B가 될 거고, 자, 우리 앞 시간에 이거 했지? A 빼기 B는 그냥 A에서 B 빼면 된다고. 3에서 0 빼고, 마이너스 5에서 1 빼고, 6에서 마이너스 1 빼고, 그 다음에 7에서, 뭐지? 마이너스 6인데 왜 안 적혔지? 7에서 3 빼고, 이렇게. 어렵지 않지?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쭉 가보자. 행렬의 실수배. 아까 했었지. 우리가 실수배, 몇 배를 곱하세요 라는 소리야. 그러면 우리가 마이너스 A 구할 때도 어떻게 구했더라? 원래 이렇게 어떤 성분이 있을 텐데 이 마이너스 1을 여기도 다 곱해졌다라는 거랑 똑같이 이해하면 되지. 그러면 이 A도 마찬가지야. 그러면 전체에다가 다 2씩 곱해주라는 소리인 거지. 바로 볼까? 여기다가 2A를 구하라고? 그러면 다 2배씩 해주자. 이렇게 하면 어때? 다 바로 나오지. 간단한 문제. 특별하게 뭐 하는 문제들이 전혀 없지. 자, 그 다음에 행렬 실수배 성질. 자, 성질이라고 적혀 있는데 하나도 안 성질이야. 결합법칙이래. 분배법칙이래. 우리가 알고 있는 다항함수 다항식 그대로잖아. 달라지는 거 전혀 없어. 0이랑 뭐랑 곱하면 우리가 뭐라 그래? 0 된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0행렬. 그치? 그 다음에 6A 그대로 6배 곱해. 즉 얘를 이렇게 곱해도 어때? 2 곱하기 3에서 6A라고 하지. 이렇게 쪼개도 상관없다 그 소리야. 괜찮죠? 어려울 거 전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 것도 뭐 특별하게 할 게 없어서 여기는 그냥 쭉 넘어가도 될 것 같으면 바로 문제 갈게. 다음을 계산하시오. 대신에
이제 조금 낯선 형태다 보니까 계산 문제는 아 뭐야 너무 쉽네 라고 해도 꼭 한 번씩은 풀어보고 넘어와. 어차피 뭐 기분 전환급으로 문제 자체는 되게 쉬울 거거든. 이런 것도 마찬가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유형편 한번 볼 텐데 뭐 똑같아. 우리가 다항식, 즉 1단원 제일 처음 문제 풀 때 이거 어떻게 풀어? 이런 문제 볼 때 예를 들어 4번 문제가 나왔어. 그럼 어떻게 풀더라? 먼저 얘부터 깔끔하게 정리부터 먼저 하지. 2a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가면 계산, 그 다음에 계산, 그 다음에 우리 대입하잖아. 가면 여기에다가 3을 곱한 거를 빼자. 그러면 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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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답 적어줄 수 있겠지. 특별한 거 아니지? 어렵지 않을 거니까 한번 쭉 연습을 해보세요. 답 맞고요. 자, 나머지도 마찬가지니까 혼자서 풀 수 있을 것 같아. 바로 패스. 자, 그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야. 난 지금 x를 구하고 싶잖아. 그럼 우리 다항식에서 어떻게 구해? x만 남겨두고 나머지 절로 보내지. 똑같아. 나 x를 구하고 싶다고? x는 b에다가 나머지 절로 이사 가자. 이렇게. 그러면 원래 b에다가 마이너스 2a. 자, 조금 익숙해졌으면 바로 암산을 하는 연습도 조금 했으면 좋겠거든? 0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해서 바로 이렇게. 그 다음에 3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해서 바로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해서 바로.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에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해서 바로 이렇게. 계산하면 답 나오겠네. 괜찮지? 뭐 이것도 마찬가지야. 난 지금 x를 구해야 되니까 식을 조금 정리를 하면 x는 1로 가고 b는 절로 가자. 따라서 2a 플러스 b는 3x 나오는구나. 아, 그럼 난 지금 x가 필요하니까 이렇게 계산한 값을 마지막으로 3으로 나눠주면 되겠지. 이렇게. 자, 그러면 2a 플러스 b부터 구할게. 2a 플러스 b 2a 플러스 b 2a 플러스 b 2a 플러스 b 이 놈을 일단 계산부터 할게. 12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인데 그렇게 구한 값을 3으로 나누세요 라는 소리니까 3으로 나누면 이렇게 최종적으로 x값 구할 수 있겠지. 그렇지? 밑에 것도 마찬가지지? 그냥 단순 계산 문제니까 조금 속도를 내고 원래 풀 줄 속도가 빠른 학생들도 실수 조심하면서 풀고, 그 다음에 평소에 조금 계산이 느려. 그러면 지금 이런 문제를 통해서 암산 연습도 조금 하고, 그 다음에 당연하겠지만 항상 1회 독재 제일 처음 배울 때는 정답률을 높이는 게 우선이야. 내가 암산을 하고 속도가 빠른 건 괜찮긴 한데 그거는 나중에 연습하면 자연스럽게 올라갈 거니까 지금은 어떤 경우에도 실수 없고 정답률 이런 문제들은 틀릴 만한 문제가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연습을 꼭 소홀히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도 마찬가지. x 플러스 y로 구하라고? 그럼 우리 다항식 때 이 문제 어떻게 풀어? x 마이너스 y를 알려주고 2x 플러스 y를 알려줬으니까 나보고 연립하라는 소리구나. 그러면 일부러 위에다 적어볼게. 보기 편하게. 자, 이거 두 개를 더해버리면 y가 날아가고 3x가 얼마인지 나오지. 계산 0, 6. 난 지금 x가 필요하니까 3으로 나눠버리자. 따라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2. x 구했지. 그러면 x를 구한 거를 또 이제 빼가지고 연립을 하지 말고 내가 구한 거에다가 x 넣어서 y 구하자 바로. 그럼 난 y가 필요하니까 y는 x 구한 거에서 너 1로 넘어와. 그럼 빼기 이해가 되겠지. 이렇게. 그럼 y는 어떻게 돼? y 일부러 여기다 적을까? 자, 빼자. 아니면 빼는 게 헷갈리면 여기 부호 받고 마이너스 안으로 쏙 들어가서 그냥 더해준다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럼 y는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1. 자, 마지막으로 이거 x 플러스 y 두 개 더해주면 되겠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3 이렇게 받아서 얘가 최종적인 답이 되겠네. 괜찮죠? 어렵지 않습니다. 뭐 밑에 것도 마찬가지야. 계속 반복이긴 한데 얘는 x, y를 각각 곱해서 c가 나왔대. 자, 그러면 a에다가 실제로 x를 곱하자. 그러면 a의 이놈의 성분들이 어떻게 바뀌나? x, 2x, 0, x가 될 거고, 그 다음에 b의 성분에다가 y를 곱하래. 그럼 얘가 y가 이렇게 침투를 해서 4y, 뭐 분배 법칙 쓴다고 생각해도 괜찮고, y, 3y. 근데 이렇게 두 개를 더했더니 1100이라는 행렬이 됐대. 잠깐 너무 간단한 거 아니야? 이거랑 더해서 1이 됐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다 비교해도 돼. 이렇게 더해서 얘가 됐대. 그 다음에 그리고 이렇게 더해서 얘가 됐대. 그러면 y가 1인 거 바로 구할 수 있지. y가 1은 바로 구했고, 그러면 노란색 갈까? x 플러스 y 대신에 1 집어넣으면 4는 1이래. 그럼 x가 마이너스 3인 것도 바로 구했네. 이렇게 두 개 구해버리면 되겠지. 괜찮지? 자, 밑에 것도 뭐 똑같으니까 뭐 어렵지 않게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연습 문제인데 사실은 연습 문제에 풀 게 없어. 당연히 기출이 없겠지. 워낙 옛날 문제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천천히 풀어봐. 그리고 실력업도 생각보다 그렇게 실력업도 아니거든. 알겠지? 뭐 간단하게 한번 조금 보자면 한번 풀어볼까? 사실 풀 거는 아니긴 하거든. 한번 보면 실력업이니까 시키는 대로 합시다. x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a 플러스 y제곱. 나 지금 1,1 성분 쭉 다 적었어. 얘가 0이래. 끄덕끄덕. 그 다음에 0, 마이너스 2. 일부러 거대한 행렬을 만들자. 0, 마이너스 2 플러스 xy. 그 다음에 이거는 x 마이너스 4 플러스 y.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거 x 세제곱 마이너스 2b 플러스 y 세제곱. 자, 근데 얘가 영행렬이래. 즉 그 말은 얘도 다 0이라는 소리지. 그치? 자, 그럼 뭐 되게 간단하다. 이거 일단은 A, B가 없는 애들부터 정리해보자. 그러면 이거 단순하게 곱셈 공식 문제구나 라는 게 느껴질 텐데, 첫 번째 거 x 플러스 y가 넘어가면 4라는 힌트 얻어냈고, 여기서는 xy가 2라는 힌트 얻어냈지. 근데 나보고 지금 이걸 구하래. 자, 얘를 정리해봤더니 이거거든요. 자, 우리 이거 떠오르는 거 기억나나? 1단원에서 x 플러스 y의 완전제곱 마이너스 2xy를 하면 얘가 나온다는 거 기억나지? 집어넣기만 하면 된다. 얘가 2a고 얘가 4, 즉 16. 여기다가 2 집어넣으면 4. 그러면 2a가 12가 나올 거니까 a는 6 이렇게 나오겠지. 밑에 것도 마찬가지. 얘는 x세제곱 플러스 y세제곱이 2b인데, 자, 이거 어떻게 구한다고? x 플러스 y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3xy. 근데 얘가 2b래. 그럼 이제 집어넣기만 하면 되네. 4의 세제곱 64겠네. 마이너스 3, 얘가 2니까 2. 그러면 64에서 6을 빼면 58이 나올 거고, 얘를 2로 나누면 b는 29가 나오겠네. 그치? 근데 최종적으로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a도 제곱하고, 그 다음에 b도 제곱하고 29도 제곱하고, 그럼 두 개 더하면 436. 이렇게 답이 나올 겁니다. 어렵진 않지? 이렇게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곱셈, 지금 시간 조금 어중간해서 한번 끊고 갈 건데, 곱셈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해서 문제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계산 문제를 조금 많이 풀면 확실하게 이해가 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